20대 총선 현장을 가다. 오는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거제 지역은 전통적 여권 성향의 지지 세력과 양대 조선소 근로자들의 표심을 대변하는 야권의 지지세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혁 후보도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20대 총선 핫이슈, 총선 후보들을 만난다. 무소속 김종혁 후보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는 4월 13일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혁 후보입니다. 2008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삼성중공업 고객지원팀에서 근무를 하여 이제 조선소에 대한 경험도 있고 현재 출마하시는 그 어떤 후보보다도 조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정치에 대해서 처음이고 신인이기 때문에 기성 정치에 때가 묻지 않아서 청렴한 정치를 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제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는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후보님께서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거제시가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제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과 이제 대우조선, 양대 조선소가 어렵기 때문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조선소의 어려움의 이유는 물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불황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각국의 정치, 정부들의 지원에서 이 우리 조선소의 불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국조 논리로 자국 내 선박들을 중국 조선소에 몰아주었고 일본 역시 지금 아베 정권이 이제 강력한 연립 내각을 바탕으로 이제 조선소 통폐합을 하고 그로 인한 규모의 경제와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여서 다시 이제 수주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지금 어렵고 그것을 극복해야지 지금 겪고 있는 양대 조선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치권의 교두보가 되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겠다는 그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조선 산업 도시인 거제 현 주소와 그리고 바람직한 거제 미래상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거제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제가 삼성중공업 있었던 기간에도 이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었고 일례로 삼성하고 대우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건조가 완료된 선박의 건조 대금도 지금 이제 선주사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진짜 임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긴 상황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 상황은 지금 역대 최악의 위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할 건데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조선소는 살려야 됩니다. 그 거제 경기 70%가 이제 양대 조선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양대 조선소 살리는 거는 필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관광이 만약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면 조선소가 이렇게 위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관광산업에서 완충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만큼 경기 불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제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신사업 육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제 공약 그 7번 7번째 중에 있는 건데 희망퇴직자 지원센터와 이 벤처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 지원센터를 육성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이 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다면은 이 거제도가 이 경제적으로도 이 튼튼한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거제 시민이 제 생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거제 미래상이라든지 조선 산업의 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상당한 내용들이 공약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요 공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공약은 저희 그 명함에도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명기를 해놨지만 중요 공약사항 이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선업 부활이고, 이제 두 번째는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 해결, 네 번째는 그 보육 문제 해결 및 무상급식 실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정부패 척결, 여섯 번째는 이제 은행 대출 문턱 낮추기, 일곱 번째가 이제 희망퇴직자 지원센터 앤 그다음에 그 창업 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교육개혁. 이렇게 여덟 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에게 또 이런 공약 사항을 듣고 보니까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것이 과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일단 정치가 이제 발을정 다스리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가란, 더 나은, 그러니까 즉 지역 유권자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행동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올바른 정치가라 생각을 하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첫째는 이 국민들, 시민들, 지역 유권자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고, 그 다음은 불편을 느낀다면 그 즉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 다음이고, 가장 최악의 정치는 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오랫동안 꿈꿔 오셨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셨는지, 다른 정당이라든지 어떤 당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소속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정치의 뜻을 두게 된 거는 이제 2014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잘못되었다,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썩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새로 생긴 이제 국민의당 역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성정치 틀 안에서 갇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 당리당략에 얽매이고 사리사욕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저는 원래 새로운 당을 창당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당들과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이 정치의 뜻을 품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당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되면 저는 이제 새로운 당을 직접 창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이름은 대통합 국민당으로 이제 당 이름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당 이름의 의미는 이제 뭐 첫째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당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국민이 들어가고, 대통합이란 뜻은 사실 저희 나라가 지금 뭐 남북 통일도 우선이 되지만 동서간 영호남 간에도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통합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합 국민당을 이제 세자로 줄이면 이제 대국당이 되는데, 그 의미는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저의 꿈은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이제 대국당 큰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의미를 지었습니다. 네. 이 질문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후보 단일화, 소위 밖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미 다른 이제 신문사하고 인터뷰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저는 사실 단일화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야권 후보라고 생각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본 적은 없었는데 뭐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뭐 제가 여당 소속이 아니니까 야권이 되더라고요. 단일 후보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완주하는 게 목표고 당선되는 게 목표입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자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뜻은 당연히 이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는 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일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신인이니까 저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많이 드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통한 뭐 저를 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길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믿음을 주는 후보 그리고 정직한 후보, 청렴한 후보 거기에 이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제도 같은 경우는 조선이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를 한 명 뽑는다고 했을 때는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시는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지지 기반은 일단 조선소 출신이니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이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 지지 기반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적지 않습니까? 20, 30대 이제 젊은 청년들과 그 다음에 또 대다수의 지금 현재 기성 정치의 이 부패에 신무이난 일반 시민들 이쪽이 이제 저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따로 지역은 저 사실 연고가 거제 출신은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삼성중공업에 입사를 하면서 거제도에 처음 이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따로 연고 지역은 없고요. 학교도 제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앞두고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그리고 강조해 주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많이 어렵기 때문인데 비유를 하자면 망망대해에 선박이 떠 있는데 이 메인 엔진은 섰고 레이더는 고장이 났고 심지어는 이제 외판에 이제 크랙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심한 것은 이 30m짜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소를 살려야 됩니다. 사기업 혼자서, 삼성중공업 혼자서, 대우조선 혼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정부가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그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삼성중공업이 침몰해버린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4월 13일 날 여러분의 힘으로 당선이 된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것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부활입니다. 그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살아야지 거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고야 말겠습니다. 최소의 선거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어떤 청탁과 부패에도 저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직 거제를 위한 정치, 깨끗한 정치, 그걸 통해서 우리 거제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총선 핫이슈, 총선 후보들을 만난다. 지금까지 무소속 김종엽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